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최대한 완벽하게 에세이를 작성하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일단 빨리 초안을 쓰고 나중에 고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쓰려던 첫 번째 그룹은 대부분 원고를 끝내지 못했거나 마감 직전까지도 한 문장을 붙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대충 시작한 두 번째 그룹은 오히려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행을 통해 피드백을 얻었고 수정 과정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조금만 더 배우고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회는 지나가고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죠.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행동하지 않는 완벽주의가 만드는 착각. 심리학에서는 이를 완벽주의적 회피 PERFECTIONISTIC 어보이던스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철저함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미루는 자기 보호 장치일 뿐입니다. 스탠포드 연구팀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낮고 경제적 성취도도 평균 이하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시도하지 않으니까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 행동을 유발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뇌는 실패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착각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진화적으로 볼 때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불완전한 도전 덕분이었습니다. 원시인은 완벽한 창을 만들 수 없어도 돌을 던지며 사냥했고 그 작은 시도가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즉, 완벽주의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과 진화를 거스르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둘째, 부자들은 불완전하게 시작한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거대한 전자상거래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책을 파는 작은 사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배송 시스템도 허술했고 고객센터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고 시스템을 개선했고 결국 세계 최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로켓들은 수차례 폭발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완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로켓을 만들었고 지금의 스페이스X를 일궈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불완전한 실행을 선택했다는 것. 그 실행이 자산이 되었고 자산이 신뢰가 되었으며 결국 부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뇌는 실패에서 배울 때 성장한다. 본능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도전할 때 보상 예측, 오류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예상보다 결과가 좋거나 나쁘면 뇌가 강력한 학습 신호를 발생시켜 다음 행동을 조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도 뇌를 성장시키는 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없으면 뇌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부자들의 행동 패턴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버핏이 강조한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인간 진화와 뇌과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가난한 사람은 왜 완벽주의에 집착하는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완벽주의는 생존 본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에 부족한 자원을 가진 집단일수록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 굶주리고 사냥에서 실패하면 부족 전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리스크 제로를 추구하는 본능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대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투자와 창업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안전을 위해 기다리고 부자는 성장을 위해 시작한다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다섯째, 부자들은 실패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꾸는가? 빌 게이츠는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했습니다. 교통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 트레포마이너스 데이터는 시장에 관심을 얻지 못했고 곧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울 때 시장 요구와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실패 내성 FAI로 리질리언스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작은 실패를 경험할수록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점차 안정화시키고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 반응을 덜 느끼게 됩니다. 즉, 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자산처럼 쌓아갑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 경험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실패 내성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 작은 시련에도 크게 흔들리며 다시는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립니다. 여섯째, 행동의 누적이 만드는 복리 효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단기적 손실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복리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작은 실패를 피하려고 멈춰버리지만 부자들은 작은 실행을 반복하여 복리 효과 컴파운딩 이펙트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단 1%씩 개선되는 실행을 1년 동안 반복하면 37배 성장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뒤로 물러나면 1년 후엔 0.03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꾸준한 불완전한 실행이라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투자 일지를 기록하고 작은 습관을 70년 넘게 이어간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단순히 투자의 귀재라서가 아니라 불완전해도 계속 실행하고 그 실행이 복리처럼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뉴욕대 뇌과학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한 그룹은 바로 도전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준비만 하게 했습니다. fMRI 뇌 촬영 장치로 관찰한 결과 실행한 그룹은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활발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학습과 계획,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합니다. 반면 준비만 한 그룹은 편도체와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가 강하게 작동했는데 이는 불안과 회피, 자기합리화와 연결된 뇌 영역입니다. 즉, 행동하는 순간 뇌는 성장 모드로 전환되지만 행동하지 않는 순간 뇌는 불안 모드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도전 공포증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여덟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실패해서 망하는 경우보다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즉, 변화 없는 정체가 곧 퇴보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미루면 물가 상승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창업을 미루면 시장은 이미 경쟁자로 채워집니다. 자기 개발을 미루면 뇌의 가소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잃는 기회비용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실패해서 얻는 데이터조차 없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도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홉째,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리더십?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많은 기업들이 상황을 지켜보자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시기에 오히려 클라우드 사업 AWS에 본격 투자했습니다. 당시엔 미친 결정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AWS는 아마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가총액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1997년 위기 상황에서
아이맥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실행을 멈추지 않았기에 애플은 되살아났고 오늘날 세계 최고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행 없는 기다림은 곧 몰락이었고 불완전한 실행은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째, 실행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하버드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려면 최소 21일 이상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완벽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조차 힘들지만 아주 작은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책 읽기 대신 한쪽만 읽기로 목표를 낮추면 뇌는 쉽게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 작은 성취가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하며 행동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작지만 꾸준한 실행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11째,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메커니즘.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잘 적응합니다. 사냥을 매일 조금씩 시도한 부족은 생존했지만 단 한 번의 거대한 사냥만 노리던 부족은 멸종했습니다. 현대에서도 똑같습니다. 실행을 크게 시작하려는 사람일수록 번번이 포기합니다. 반대로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이 회로가 삶을 바꿉니다. 워런 버핏 역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는 티가 안 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집니다. 12째,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전략.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행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목표를 낮추라. 완벽한 1시간 운동이 아니라 5분 스트레칭부터. 2.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여라. 실패는 손실이 아니라 다음 실행을 위한 정보. 3. 실행을 기록하라. 작은 성공을 눈에 보이게 쌓아야 뇌가 보상감을 느낀다. 4. 즉시 행동하라. 생각나면 5초 안에 움직여라. 지연은 곧 포기로 이어진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은 완벽주의의 덫에서 벗어나 실행의 복리를 누리게 됩니다. 마무리. 워런 버핏이 말한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진화론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진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완벽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지만 부자는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해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실행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10년 뒤 전혀 다른 삶을 만드는 결정적 차이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